저는 어릴 적부터 비행기나 자동차를 좋아했는데 자동차를 넓은 거실처럼 꾸미거나 영화관 같은 느낌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운송수단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8기 발표하게 된 김태우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포마에 온 계기를 설명드리자면, 저는 어릴 적부터 비행기나 자동차를 좋아했는데 그런 저의 취미를 알고 부모님께서 자동차 디자인 미술관에 오자고 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포마에 오고 나서 8기생들이 수업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낯을 많은 가리는 편이어서 다닐지 말지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일단 부모님께서 한 달만 다녀보는 것은 어떠냐고 하셔서 마음먹고 포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포마에서 배운 것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는 스케치북에 상어나 새, 동물의 몸의 곡선을 따라 그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때 관장님께서 곡선을 그릴 때는 망설이지 말고 힘을 주어 빠르게 그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은 박찬희 디자이너 분께 자동차 디자인의 의미와 디자이너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등을 배웠습니다. 이 수업을 하면 재미있었던 점은 일반인들은 모르는 전문 지식이나 노하우, 경험담 등을 들을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다음 수업은 독서 강사님께서 오셔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문해력이라는 개념에 관심이 생겨서 다양한 책들과 유명한 작가들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문해력이라는 개념이 미래에 저에게 매우 중요한 지식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디자이너는 자신의 디자인을 선택받으려면 누군가를 설득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포마 뒷뜰에서 자른 버드나무 가지로 직접 목탄을 만들어서 다양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때 강사님께서 목탄으로 그림 그리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저는 목탄을 다루기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탄으로 커다란 새도 그려보고 자화상도 그려보니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저도 목탄을 열심히 연습해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포마 뒷뜰에서 채집한 꽃이나 돌, 나뭇잎으로 뉴턴의 색상환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제가 배운 점은 자연에는 단순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색깔들을 이해하고 배운 기회가 되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다음은 파스텔로 그림 그리는 수업이었는데요. 파스텔을 이용해 사람도 그려보고 풍경을 그렸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파스텔 수업을 하며 가장 재미있었던 점은 파스텔로 그림을 그리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서 편안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색깔이 겹치면 독특한 색감과 오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목탄과 비슷한 파스텔을 쓰는 것은 어려웠지만 여러모로 의미 있고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은 포마에서 열린 꿈의 자동차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했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고래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습니다. 아쉽게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유토를 사용해 제가 상상하던 자동차를 만들어 보니 그 자체로도 보람있고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은 외국과 국내 잡지를 통해 제 자신을 표현하는 콜라주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스케치북 앞뒷면을 이용해서 앞부분에는 남들에게 보이는 제 외면과 뒷부분에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제 내면을 표현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종이를 자유롭게 오리고 붙이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고 의외로 콜라주라는 기법이 저와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채화 수업이었습니다. 처음 수채화 물감을 접했을 때는 굳은 치약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장님께서 수채화의 매력은 유화나 아크릴화와 다르게 물감이 물에다 퍼져나가는 것이 매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리고 보니 물감이 물에다 퍼져나가는 것 같고 다양한 색이 조화롭게 섞이는 것 같아서 스스로 잘 그린 것 같다고 생각했고 결과물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은 수채화 물감은 유화나 아크릴화와 다르게 틀리면 고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내내 긴장하며 신중히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크릴화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아크릴 물감을 포마에 오기 전부터 집에서도 자주 사용해왔고 아크릴화 특유의 질감이나 색감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을 때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크릴화를 사용해 만든 그림을 보니 스스로 잘 그린 것 같다고 생각했고 아크릴화 특유의 밝은 색과 거친 느낌 때문에 결과물도 만족스러워서 즐거운 수업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람 선생님과 생택지 페리의 소설책 야간 비행을 읽고 읽은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이 책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묘사가 많아서 특정 풍경이나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발표 날에는 각자의 개성이 다양하게 들어간 멋진 그림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표현 방식도 다양해서 인상적이고 재미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은 하학수 디자이너님께서 자동차 디자인의 미래에 관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미래의 자동차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으로서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넓은 거실처럼 꾸미거나 영화관 같은 느낌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난 후 자동차라는 운송수단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에 따라 자동차 디자이너도 자동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자동차를 조금씩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음은 동양미술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기법으로 한지나 종이에 먹을 통해 표현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이 수업을 하니 처음 써보는 재료와 다양한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니 새로운 미술 세계에 들어선 것 같고 낯설기도 한 반면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포마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느끼는 소실점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소실점은 처음 배웠을 때는 낯설고 헷갈려서 많이 틀리고 어려워했지만 집에서도 연습해보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잘 관찰해보니 주변 곳곳에 항상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한 사실들이 소실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한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수업들 중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5가지 수업은 첫 번째는 소실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실점을 통해 디자인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지식을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곡선을 뽑아보았는데요. 곡선은 관장님께서 항상 강조하듯이 자연에는 직선이 단 하나도 없으며 모두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연을 관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모두 곡선으로 이루어서 신기했습니다. 다음은 관장님께서 말씀한 자연에는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많지만 모두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연에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신비로운 색을 가진 생명체가 많지만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면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람 선생님께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할 때 누구나 그런 현상이 있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먼저 남들에게 용기 내어 다가가야 한다고 하셔서 감사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5번째는 선생님께서 독일의 디자인은 모두 기능을 따른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독일의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모두 기능을 따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신기했습니다. 이제 졸업작품을 만들기 위해 졸업작품 차량의 디자인 컨셉을 선생님과 잡아보는 수업을 했습니다. 이 수업은 마인드맵 형식으로 각자 원하는 차량의 사진이나 그림 등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썸네일 스케치를 해보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재미있었던 것이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각자 가상의 이야기를 쓰고 발표한 것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미있었던 이유는 아직 각자의 디자인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페르소나만 듣고도 각자의 차량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졸업작품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을 정할 차례입니다. 처음에는 디자인을 정하지 못하고 많이 헤맸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 꾸중을 들어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독일의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을 떠올리며 그린 그림이 점차 자연스럽게 정갈을 닮은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디자인이 정해졌으니 다음은 도면을 그릴 차례인데요. 도면을 그리기에 앞서 수정 선생님께서 도면을 그릴 때는 절대 손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도면은 몇 주에 걸쳐 천천히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도면을 보니 회사에서 만든 것 같은 깔끔한 결과물이 나와서 만족스러웠습니다. 3번째는 클레이 모델을 만들기 전에 아이소핑크라는 스티로폼의 기초 형태를 다듬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때 클레이 모델 속에 아이소핑크가 들어간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어서 신기하고 앞으로의 과정 또한 기대되었습니다. 처음 공업용 찰흙을 만졌을 때는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촉감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 찰흙의 가격이 높은 등급의 한우와 같은 가격과 맞먹는다고 해서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아이소핑크에 구멍을 뚫고 찰흙을 크게 붙여서 기초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기초 형태를 만들고 나서 마음이 급해서 처음에는 조금만 붙이고 깎다가 관장님께서 더 많이 붙이고 천천히 깎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 번은 대충 붙여놓은 꼬리가 부러져서 고치느라 꽤 당황했던 기억도 남는데요. 다행히 초기 단계라 금방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 많은 노력과 작업을 거쳐 클레이 모델이 완성되었을 때는 뿌듯하고 큰 짐을 덜어낸 것 같은 홀가분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수정 선생님께서 모델이 완성된 후 테레핀유라는 나무 기름으로 표면 정리를 해주셨는데 독특하고 좋은 향기가 났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만든 차량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이 차량은 자연 속 정갈의 신체 요소를 가져와 디자인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독특하게 위로 솟은 꼬리와 독일의 독특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한 몸체는 비행기 같은 곡선을 담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연구 탐사용 차량이기 때문에
자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소 전기차로 만들었습니다. 꼬리는 공기 중에 있는 수소를 전기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퀴는 360도로 회전할 수 있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마에 오고 난 뒤 바뀐 저 자신은 첫 번째는 저는 집에서 혼자 자동차를 그리기 좋아하는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마에 오고 나서 같은 것을 좋아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형들과 선생님이 계시는 포마에서 많은 것을 배운 후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비판적 사고를 뽑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자동차를 바라보았다면 포마에서 배운 많은 지식들을 기반으로 자동차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자동차가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에 관심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 자동차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매주 포마에 바래다 주신 부모님께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